개인이나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 기업이나 정부가 무엇을 하든 80% 또는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더구나 목표한 일을 두고 불안을 조성하는 절대 다수의 언론이 있고 불참을 유도하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강압도 처벌도 없는 자유의사만으로 80% 또는 90%라는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이야기입니다. 8월 30일 현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50대까지 1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20대에서 40대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전체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접종 완료 국민은 55%이고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2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50대부터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50대, 60대, 70대는 92%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80대 이상은 82.5% 정도입니다. 8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접종률로 보이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82.5%는 결코 낮은 접종률이 아닙니다. 기왕에 지니고 있는 병력이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면 경이로운 백신 접종률입니다. 90%가 넘는 접종률을 정상으로 보고 그보다 낮은 접종률을 비정상으로 보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중순 이후가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됩니다. 위드 코로나는 감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치명률과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코로나 환자 수가 일반 독감 수준으로 위험이 줄어들면 유행성 계절 독감처럼 예방접종하면서 코로나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자는 것입니다. 일반 독감으로 1년 동안 사망하는 사람이 1000명 내외로 생각보다 적지 않지만 그 정도를 감수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2020년 전과 같은 생활은 아니겠지만 일상생활을 대부분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추석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도 10월 중순이면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것입니다. 오늘은 백신 접종 이야기와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는 집단 면역 기준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기준을 80%로 여기고 있습니다. 1차, 2차 백신의 접종 기간을 최대 6주라고 계산할 때 80대 이상은 82% 정도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기 전까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방역당국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들 나이를 보면 전체 사망자 중 50대까지는 1%도 되지 않습니다. 20대 미만은 아예 사망자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20대 미만에게는 일반 감기보다 못한데 뭐하러 애들에게 백신을 맞추느냐는 반론도 그 때문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92.5%가 1차 접종을 했고 9월이 지나기 전에 2차 접종도 마무리됩니다. 10월이 되면 8월부터 시작한 20대에서 40대까지도 2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백신을 맞았거나 예약한 데이터를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 백신 접종률은 80에서 85% 정도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인구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차 접종을 맞은 뒤 6개월 정도 지난 이들부터 추가 접종도 시작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피눈물로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 여행업계, 식당, 카페, 운동시설, 오락시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인 임차인 신분의 자영업자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면서도 매일매일 월세와 인건비를 걱정해야 했던 그분들이 희망이라는 걸 다시 품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영업장에 취업해서 생계를 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는 업종은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는 비슷한 형편입니다.
소상공인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월세 걱정에 아마도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견디고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존경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로 힘들지 않은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힘들어할 때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 끌어내리고 나라를 망칠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들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하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낸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버젓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방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으며 K방역을 흠집내기 위해서라면, K방역이 실패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보겠다고 결심한 듯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민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고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면서도 그 연놈들 입에 언제나 붙어있던 말이 있습니다. 마치 국민을 진심으로 위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었고 지금도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 이들이 누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연놈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모르는 종자들입니다. K방역과 백신에 대해 흠집내고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기사가 99%, 긍정적 기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신 것처럼 K방역을 믿었고 정부 정책을 믿었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 국민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것 보라면서 내어놓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례가 없으면 국제 뉴스까지 뒤져서 백신 부작용으로 사람이 어찌 되었다 하는 기사입니다. 본물 터지듯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상관도 없는 전염병임에도 정치화시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들이 그러한데 마음 편히 백신을 맞은 이가 얼마나 될까요? 나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동료가 위험에 처할까봐 지능적으로 백신을 거부하라는 연놈들 주장을 애써 묻으며 부정하며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있든 없든 백신이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탈출하는 제2, 제3의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없기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는 가중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없던 병도 생기고 있던 병은 악화합니다. 흥이 나면 100배의 효율을 내는 민족인데 흥을 없애고 근심과 화를 심으려 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라도 근심과 화를 문재인 정권의 증오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산림녹화, 군사독재 극복, 경제 부흥,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 모두 세계의 시선은 불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세계의 평가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능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으냐는 듯 덤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절대 망할 일도 후퇴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냉전 사고를 지니고 그 사고로 민족 문제를 이념 문제로 바라보는 자, 역사의식이 흐릿하고 한국인이라는 자존감이 없는 자, 외세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국민에 강요하고 국민의 자존감, 민족의 자존감을 해치는 자들이 권력의 정점에 서거나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지 않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모르면서 제 뜻대로 국민을 움직인다 여기는 이 연놈들에게 비도 오는데 벼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